네, SK 이타닉스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프로입니다. 오늘도 장중에 바로 방송을 켰는데요.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29%가 넘는 하락을 나오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은 오늘 물량 정리를 다 마치셨을 겁니다. 뒤늦게 주말 사이에도 연락 주신 분들까지도 오늘 오전에 이 단기 고점이 나와준 부분에서 이 매도 타이밍 전부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이 하락의 이유, 정확히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한다고. 이 유가 급등으로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슈 하나만 나와도 이 상승분 그대로 반납하게 될 거니까 주의하셔야 한다. 거듭해서 저번 주 월요일부터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완화가 되면서 오늘 브렌트 유가가 5%가 넘게 급락을 했고, 그동안 이 유가 상승으로 올라왔던 종목이었던 만큼 그 유가가 하락을 하자 그대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SK 이터닉스 뿐만 아니라 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 대명 등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전체가 오늘 다 같이 동반 급락을 하고 있죠. 지난주 20일부터 24일까지 5거래일 동안 이 종목이 30% 넘게 올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상승분이 지금 하루 만에 반납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신 건 이게 아닐 겁니다. 단순히 왜 빠졌는지가 아니라 내가 산 이유 자체가 잘못된 거였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버틸만 한가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종목이 유가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인지, 아니면 여기서도 살아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총 정리를 해서 오늘 영상에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잊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수익 극대화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댓글로도 이타닉스 화이팅, 김프로 화이팅 한 번씩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다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이 정말 이 유가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급락이 유가 테마가 빠지면서 나온 건데, 하지만 이 종목을 받쳐주던 근거가 유가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지난 7월 1일 이 SK그룹과 KKR이 신재생 에너지 통합 법인 설립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을 했고, 현재 1.7기가와트 수준인 이 운영 용량을 2031년까지 10기가와트로 대폭 늘리겠다는 이 계획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무려 6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이 확대 계획도 바뀐 게 없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을 한 건 이 유가가 만들어준 단기 테마 부분이지, 이 종목의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 자체가 오늘 하루로 부정된 건 아니라는 걸 먼저 아셔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이 유가 급락이 분쟁이 완전히 끝나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24일 밤부터 공습을 멈췄고, 이란도 대응을 멈추면서 13일간 이어지던 충돌이 일단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25일,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이란 쪽에서도 이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동결자산 해제 같은 이 조건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 완전한 종전이 아니라 공격을 일단 멈췄다, 이 정도로 소강 국면이란 거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나 핵 프로그램 같은 진짜 핵심 쟁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보셔야 될 건 이 브렌트 유가 이번 달에만 25% 넘게 급등을 했던 이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급락도 이 급등 부분의 일부를 반납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거고, 완전히 새로운 악재가 터진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급하게 올랐던 것에 대한 이 자연스러운 되돌림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지금의 이 하락은 이제 이 테마는 끝났다로 단정하긴 이릅니다. 소강 상태가 실제 종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후티 반군의 공격처럼 언제든 다시 불씨가 붙을지는 아직 아무도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냉정하게 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락이 여기서 끝나는지 더 하락을 할지는 결국 이 유가가 어디서 멈추느냐, 이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오늘 하루로 완전히 해소된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완화 신호였는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만약 이 협상 기류가 이어지면서 유가가 더 흘러내린다면 오늘의 이 급락 하루로 끝나지 않고 며칠 더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뉴스가 하나라도 나온다면 유가가 다시 급하게 다시 튀면서 이 종목도 같이 반등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방향을 단정하기보다는 중동 관련 뉴스 하나하나에 계속 촉각을 세우셔야 되는 구간이란 겁니다. 그럼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셔야 될까요? 이 급등을 보고 뒤늦게 추격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자리 냉정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유가 테마 하나만 보고 들어오셨던 거라면 지금의 이 조정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이 KKR 재편이나 정부 정책 같은 구조적인 근거까지 보고 장기로 들어오신 거라면 오늘의 이 급락 자체가 그 근거를 훼손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손절하기보다는 이 비중을 관리를 하면서 버텨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오늘처럼 하루에 지금 29%가 넘게 빠질 수 있는 종목이란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니까 앞으로는 이 비중 자체를 좀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의 이 급락은 유가라는 단기 테마가 빠지면서 나온 거지 이 종목의 구조적인 근거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다만 유가 방향이 아직 불확실한 만큼 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소액으로 나눠서 이 중동 관련 뉴스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주가는 언제 가장 크게 움직인다? 매일 오전장 초반에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분봉으로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거래량도 장이 열리자마자 터졌고 점점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하락을 주도한 기관들 대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이 오전에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이 주가 영향 또한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오늘처럼 아침마다 라이브 방송으로 신호를 드리고 이 대응법을 알려드렸는데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 바쁘신 분들은 방송을 자꾸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중에 못 보시다가 상황이 이렇게 급변한 뒤에 연락이 오셔가지고는 지금이라도 살까요? 있는 거 다 던져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우리가 숟가락을 떠서 직접 입에 넣어드리자. 이 주가가 아침에 움직일 때 실시간으로 어떻게 치고 빠져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위에 제가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 010-3436-7531 여기로 간단하게 이터닉스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아침마다 이 외인과 기관의 동향, 우리가 잡아야 될 이 실시간 대응점, 꼭 봐야 하는 해외 팩트체크 사인까지 전부 정리를 해서 빠르게 알려드릴 거예요. 방송을 놓쳐서 발 동동 구르시는 일 없게 저희가 직접 챙겨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방송으로만 진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게 훨씬 피드백도 빠르고 놓치시는 분들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정확히 이 메이저 그룹의 동향, 대응점, 해외 토픽 사인 전부 정리를 해서 저희 담당자를 통해서 빠르게 브리핑해 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대응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이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지키는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대응만 잘한다면 누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주분들께서 이 생각과는 반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도 결국엔 다들 각자 이 일상생활 보내시면서 하고 계시니까 정작 중요한 그 순간에 이걸 다 놓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이 옆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이 방향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이 대응을 시작한다면 최소한 손실은 줄이고 기회는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 김프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요. 워낙 운영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계좌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아시나요? 그때 처음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이 뉴스로 막 대기업 투자 뉴스 이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이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 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그 악재 뉴스들이 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아니면 뭐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그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그 구체적인 계획들까지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그럼 뭐 당연하게도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 라고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를 할 때 이 2차 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물론 이 2차 전지가 오른다는 거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이 기술력도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그 등락폭도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을 한 다음에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피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 선물도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영상 보신 주주님들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 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